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 읽기 21년 1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기 가운데 항우봉기를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봉기는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아마 1월하고 2월 내내 이 항우봉기를 강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진도를 쭉쭉 나가는 방향으로 하긴 할 터인데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속도가. 어쨌든 항우봉기, 아마 초안전쟁이죠. 그러니까 초안전쟁을 다루는 항우봉기를 이제 원문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우봉기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41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같이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411페이지에 그 세근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문제가 하나 던져지거든요. 항우는 천자도 아닌데 본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후대 역사가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항우는 본기에 수록하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사기는 이 세 가지로 일단 구성이 되죠. 그 형식상 보시면은 본기가 있고 세가가 있고 열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건 회후무 한시는 바로 열전에 속하는 거죠. 그 외에 왕과 또는 제후들, 이게 군에 해당하는 것, 군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다 세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기는 일종의 그 왕통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라서 천자의 지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주로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은 열전이 아니라 세가에 있어요. 과연 공자는 제후 군으로서 지위를 가졌던가? 가지지 않았죠. 가지지 않았지만 그가 해냈던 역할들은 이른바 군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에 버금갈 정도로 이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세가에다 공자를 안배를 합니다. 흔히 특정한 직책은 없지만 그래도 왕에 해당하는 데서 소왕이라고 그러죠. 이 소자는 힐소자, 바탕소자인데요. 본래 바탕으로서는 왕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우예요. 항우는 천자도 아니었고 실제로 제후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서초 패왕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할 법한데 천자의 기록을 담는 본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후대 역사가들은 많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항우 본기만이 아니라 여후도 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유방의 아내였던 여후도 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진나라도 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는 천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천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천하를 제패했었으니까. 여하튼 뭔가 울퉁불퉁한 균질하지 않은 어떤 인물들을 특정한 어떤 그룹에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그 의문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세근주에서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항우 굴기 쟁웅일조 가호 서초 경미 천자지위 이 신수 별리 사역 불가칭 봉기 의 강의 세가 항우가 일어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대국굴기라고 최근에 뭐 많이 나오는
이것도 얘기하는데요. 이건 구랄굴자고 이렇게 땅자를 쓰면 턱이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탕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쟁웅일조예요. 그러니까는 웅이죠. 그러니까 이 패자의 지위를 다투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호서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임시로 서초라고 불렀어요. 서초왕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끝내는 아직 천자의 지위를 밟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몸과 머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몸과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 이제 못 배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고측자의 이름입니다. 즉 그러니 또한 불가침 봉기라고 일컬 수 없고 의당 강위 세가로 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사기에 대해서 삼가주라고 부르는 집회, 세근, 정의 이 삼가주 안에서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대 역사가들이 어쨌든 뭔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답들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이 사기외주 고중본 우리가 보는 텍스트는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하는 이유는 역사는 왜 서술을 하는가라는 문제하고 본기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사마천은 안 배했길래 항우를 여기에 두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사마천이 내가 본기에 수록한다라고 한 이유를 밝힌 적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본기에 왜 항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가에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후대 사가들이 이해를 해보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고 그중에 두 사람의 견해를 이 사기외주 고증에서는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역사서를 기록해왔던 당시 사람들의 문제의식도 좀 보고요.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던 본기, 세가, 열전 사이에 어떤 그 이 층차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 역사를 기술하는 법에 천자 즉 칭본기자, 천자의 경우는 칭본기, 본기라고 일컫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놈자자는 뭐 말하는 것은이죠. 개, 조술, 마천지문, 마천지전, 고무, 소위, 본기야. 그렇습니다. 조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인데 선조로 이어받다라는 뜻이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한다는 뜻이죠. 공자가 그랬죠. 나는 술이 부작했다 그랬잖아요. 잘 아시는 말일 것 같은데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지어냈다는 뜻이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내가 구술하듯이 그냥 전해줬다는 얘기죠. 전술이라는 뜻이죠. 전술 가운데서도 조술이라고 했으니까는 내가 그를 이어받아 전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법의 역사를 기술하는 법의 천자의 경우에 본기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마천, 사마천을 가리킵니다. 사마천의 문장을 조술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마천의 문장을 이어받아서 쓴 것으로 마천지전, 사마천의 앞에는 고, 본디, 무 없었다라는 거죠. 소위 본기하랬습니다. 본기라고 쓰여진 것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래 이제 이 사마천을 부를 때 사시가 아니죠. 사마가 성이고 천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 끝자를 따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 이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마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시는 아니에요. 사마시예요. 사마시. 그런데 마천지의 사마천의 뜻인즉슨 이런 거죠. 이 장조라고 하는 분이 이제 헤아려 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천하지 권지 소재 이랬습니다. 천하의 저울추가 소재 있는 것으로 있다면 이런 얘기죠. 있는 것으로 곧 그 사람을 천하의 근본에 메어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천하의 저울추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천하의 근본 자리에 메어두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본기가 되는 이것이 곧
본기다. 본이라는 것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거죠. 기는 기록이란 뜻이고요. 그죠? 연대기처럼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근본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 본기인데, 천하의 근본이 어떻게 매어 있는가를 알려면 그 천하를 다루는 저울추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없는가.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천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가를 보고서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진나라 본기가 있는데, 진나라는 아직 그때 이 천하를 완전히 얻기 전이었지만, 천하의 향패가 바로 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진 본기를 썼다라고 그랬고요. 여후 본기는 당연히 여후는 이 유방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여후는 정말로 왕이 되었던 무측천이라고 있습니다. 당나라 초기에 무측천보다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형세가, 천하의 어떤 이 천하가 어떻게 흘러가는 어떤 이 추세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여후에게 있었던 겁니다. 유방 이후에 여후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가 초기에 대단히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다시 유씨가 이제 정권을 잡는 그 즈음에 와가지고 이제 한나라가 다시 국통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후를 중심으로 한 여씨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는 해요. 그래서 사마천도 본기에다가 여후를 안배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천자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천하가 어디로 기울 것인가를 결정짓는 그런 저울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들을 천하의 근본에다가 메워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을 본기에 기록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후세 사관들은 이군 위본기, 이위구문이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이위구문입니다. 임금은 본기에 두고 신하는 열전에 두는데, 이런 것은 본디 또한 의논할 만할 것은 아니다. 후대 사관의 것이에요. 후대 사관. 그러니까 후대에는 이제 임금은 본기에 넣고 신하는 열전에 넣죠. 자, 우리나라의 이 고려사를 보면 고려사는 이제 기전체죠. 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본기에 기록을 해놓고요. 또 열전에다가는 신하들을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본기와 열전을 구분을 해가지고 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후대 사관의 문제인 거예요. 후대. 이것은 사실은 이제 사마천으로부터 이제 사마천에 썼던 것을 조금 변통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마천의 사법, 사마천의 역사 서술 기법을 종이라는 것은 마루종자죠. 으뜸으로 삼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사라면 으뜸으로 삼아서 소변지, 작게 그것을 변통한 것이지. 부득 할 수 없다. 옮겨서 후세. 후세죠. 후세의 어떤 사법으로 옮겨 거점으로 하여서 앞선 시대의 역사를 의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선 시대의 역사를 갖다가 후대 역사서의 어떤 이런 전형이라든가 기준을 가지고서 이것이 이랬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 시기만의 어떤 평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헤아려 받는다라는 거죠. 대단히 타당한 논리예요. 그 시대의 어떤 앞 시대의 거라면은 앞 시대의 어떤 논리를 따라서. 근데 문제는 사마천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마천이 그것을 기록한 것을 왜 했는가를 찬찬히 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장조란 분은 사기 연구자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천하의 향배가 놓여져 있고 그 사람이 놓여져 있다면 이를 본기에 안배했다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훗날 임금이 이제 그 모든 걸 틀어주잖아요. 군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왕권 사회에서 이 군이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군에게 이 군을 본기에 기록했고 신하는 무조건 열전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 사마천의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거꾸로 이게 아버지인데 이게 할아버지인데 이 손자가 이렇게 됐으니까는 할아버지 이런 것이야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전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다만 천하의 권, 저울추가 놓여져 있는 바로서 그 사람을 천하의 근본에다가 메어둔 것이다. 곧 그것을 본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논리하고요. 또 이제 풍경이라는 사람의 논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역사서를 왜 기록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411페이지 교재의 왼쪽에서 넷째 줄에 중간 부분에는 풍경왈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옮겨온 겁니다. 풍경왈, 작사지, 대강, 제명통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역사서를 쓰는 큰 별이는 즉 큰 이유라 할 수 있죠. 역사서의 큰 역사를 짓는 바로 가장 요체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명통이라고 했습니다. 명통이 이게 명나라 통서가 아니고요. 술목이에요. 통서를 밝히는 데 있다. 쟤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통서를 밝히는 데 있다. 통서. 어떻게 줄기를 쭉 이어져 왔는가. 어떤 역사가 흘러왔던 전체적인 그 고갱이는 무엇인가. 이거를 밝히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걸 즉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밝히는 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 세세한 흐름들은 조금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는 늘 주류의 역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주류도 거론할 수 있지만 주류가 흘러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사 서술의 기본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훗날 보면 이 주류의 역사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울퉁불퉁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또는 비주류라든가 소수자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눈에서 잘 안 보였던 부분들을 들춰가지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미시사의 흐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긴 볼게요. 진유천하. 이건 이제 항우에 관한 부분도 이제 더 도드라지게 설명해 놨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소유했는데 초항우가 멸지, 그것을 멸망시켰다. 이 통제초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의 통서할 때 서자는 이걸 씁니다. 역사의 통서는 초에 있었다. 근데 초가 멸망하고 나서 이 천하지통 내 귀하니라. 천하의 통소는 곧 한나라로 돌아갔다. 유방입니다. 자, 우입, 함양, 살, 자영. 항우가 함양으로 들어가서 자영은 이제 조고에 의해서 세워졌던 꼭두각시 임금이었죠. 뭐 시황제가 죽고 호해도 죽고 사실은 이게 3세가 되겠지만 어쨌든 꼭두각시 자영이죠. 자영을 죽이고 나서 번진 궁시, 진나라의 궁시를 이 구울 뻔짠데 태웠다는 얘기죠. 아방궁을 태운 걸 가리킵니다. 이에 분열 천하를 그리고 나누어 놓고는 왕후들을 봉했습니다. 자기가 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출, 정치가 이 자자는 뭐뭐로 붙어입니다. 자기로부터 나와서 호의 패왕, 이름 불러서 패왕이라고 자기가 불렀어요. 그래서 서초 패왕이라고 보통 부르죠. 서초 패왕이라고 합니다. 위수 부정 연대진이 호령천하 됐습니다. 지위는 비록 끝을 맺지 못했지만 부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 부졸이라고 끝까지 해내지 못하면서 부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위는 비록 그 패왕의 지위는 비록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진나라를 대신해서 천하를 호령했단 말이죠. 천하를 뜨르르하게 울리면서 지배를 한 것이 기 5년이라 이미 5년이었다. 그러니까 서초 패왕으로서 항우가 천하를 호령했던 것은 5년 남짓됐다는 거죠. 자, 차 5년 지통. 이 5년 동안의 통서는 비우 수속. 항우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들은 가들은 비어 있는 부분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채웁니다. 전한이 망하고 후한이 이루어질 시기에 신나라라고 있습니다. 왕망이라는 친구가 세운 나라지만은 이 나라를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한과 후한 사이에 어떻든 간에
중간 자리에 위치하면서 천하를 조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든 간에 승자의 역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의당, 등, 본기에 올라야 되며 또 의당, 한이죠. 요건 고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나라의 고제죠. 유방의 앞에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통제적 연이라 통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볼 때도 그러하고 또한 작사질에 역사서를 쓰는 예법에 의해서도 또 그러하다. 예라고 하는 것은 관례 또는 법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졌을 때도 항우는 본기에 수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역사서를 기록하는 어떤 법례에 따르더라도 항우는 본기에 수록이 되면서 한나라 유방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경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요즘입니다. 작사지 대강, 역사를 쓰는 가장 큰 서술한 별이는 통서를 밝히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통서가 어디 있는가를 딱 봐가지고 그거를 중심에 놓고서 서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우가 비록 5년 정도밖에 천하를 호령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유방이 정권을 잡고 천자로 완벽하게 등극하기 전에 천하를 호령했기 때문에 항우를 본기에 수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논의를 이 고증준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한문으로 된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든가 또는 우리 현대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사실 여기서 많이 따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텍스트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본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시 약간은 복습을 더 하면요. 이렇습니다. 장조는 세견의 경우에는 항우는 실제로 천자가 아니었고 천자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고 나중에 몸과 머리가 잘리는 그런 비극을 맛보았기 때문에 본기에 올라서는 안 되고 세가로 강등시켜야 된다는 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조는 아니다. 우리가 이 본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천하의 저울추가 놓여져 있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 가지고 그 저울추 역할하는 사람들을 천하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기, 근본이 되는 기록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풍경은 역사서를 쓰는 큰 별이는 뭐다? 통서를 밝히는 데 있다. 적어도 패왕으로서 비록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5년 동안은 그로부터 호령이 천하를 호령하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본기에 수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항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기가 기록했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로 사마천은 항우하고 유방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 사실 이거는 이제부터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항우하고 유방 가운데 누가 더 좋아? 그러면 많은 경우는 항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우미인과의 어떤 애틋한 어떤 애정도 있고요. 또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듬으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부분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항우를 얘기합니다. 물론 가끔 어떤 친구는 이제 어떤 천하를 끝내 제패했던 유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항우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패왕별이라고 하는 그 경극도 바로 이 항우하고 우미인이 마지막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헤어지는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한 그 경극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전편을 보게 된 기억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사실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극의 원리를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그 배우가 항우와 우미인 사이의 어떤 애틋한 애정, 또 항우가 비장하게 얼굴 보면 이렇게 비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아주 험악하게 생긴 듯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린 그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대단히 참 재밌는 그 가면에다가 또 이 배우들의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가가 평가할 때는 항우 본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뭐다?
적어도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던 것. 모든 정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항으로부터 나왔다. 최소한 잡아도 5년 정도는 유방보다 앞서기 때문에 반드시 본기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도 그래서 사마천이 본기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훗날 천자가 되지 않았거나 임금이 되지 않았던 사람은 본기에 기록하지는 아마 안 된다든가, 또 이제 뭐 간단하게 임금은 본기에 넣고 신하는 열절해야 된다, 이런 어떤 후대에 딱 정돈된 가지고 위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잘 한번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12페이지 이제 항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적자, 하상인야, 좌우, 초기시, 연24, 기계부, 항양, 양부 즉 초장, 항연, 위, 진장, 왕전, 소륙자야, 항시, 세세, 위, 초장, 봉호항, 고성, 항시. 항적입니다. 항우의 이름은 적이고요. 자가 우예요. 그러니까 항적이라는 사람은 우리 그 열전하고 거의 같은 방식이죠. 놈자자가 나오면은 표제화 한다 그랬죠. 표제. 그래서 항우라고 하는 항적이라는 사람은 하상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상 지명이에요. 강소성에 있는 지명입니다. 하상 사람인데 자는 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로만이 이제 불렸기 때문에 항우라고 불리는 거죠. 초기시, 맨 처음에 또 예전에 기, 병사를 일으켜서 이제 이 난에 어떤 참여를 했을 때는이죠. 연 24였다. 나이는 24이었다. 24세였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은데요. 늘 말씀드린다마는 초학자의 마음에서는, 초학자의 태도로서는 우리가 이 한문이 놓여져 있는 이 리듬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자를 먼저 해석하면 나이는 24, 24이었다. 정말 혈기 방방한 때죠. 그죠? 무쇠도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20대. 기, 계부, 항양. 계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이 순서를 얘기할 때 백, 그 다음에 중, 숙, 계. 백중숙계 외워두시면 좋아요. 백중숙계 외워두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백이숙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백이숙제할 때 백이에 백이가 나오고 숙제 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이숙제도 보면은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알고서 백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왕위에 올라가지 않고 나라를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숙제는 자기에게 왕위가 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이 받아야지 내가 왜 받다? 그러면서 나도 여기서 왕을 할 수 없어 하면서 달아나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아들이었던 사람이 어부지리 해가지고 고죽국의 왕이 돼요. 어쨌든 거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백이 숙제할 때도 바로 이 백자, 죽자, 그들의 학렬을 얘기한 글자를 따서 이름자가 지어졌습니다. 일단 이 계부는 그 중에 막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막내 삼촌쯤 되겠죠. 막내 아저씨 되는데요. 그 계부인 항량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항우 봉기할 때는 숱하게 이름들이 나올 텐데요. 제가 권해드릴 거는 일종의 사전 하나 만드세요. 노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항적, 또 항우, 그다음에 항우, 항우에다가 항적이라고 쓰면 되죠. 그다음에 항량도 나오고 또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록해 놓고서 이 인물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언제 어떤 사건에 이 인간이 나왔었지? 라고 계산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툭 튀어나오는 인물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일을 반복을 하거든요. 이랬구나. 이래서 앞서 이 사람을 거론했구나. 회음의 열전에서 앞서서 뭐 표모에 관한 거, 빨래하는 어미의 얘기라든가, 또는 가랑이 사이를 기억하게 한 거라든가, 또는 어떤 정장의 부인이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밥을 안 준다든가 하면서 나왔던 얘기, 이 세 가지는 회음의 열전 거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회음우가, 즉 한신이 초왕이 돼서 이제 초나라에 가서는 이 세 사람을 다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장에게는 너는 뭐
뭐든 장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하고 또 그 자기 가랑이 지나가게 한 친구한테는 너는 장사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주고 또 자기한테 이제 먹을 걸 대주었던 이 빨래하는 어미에게는 고맙다고 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죠. 여기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많을 터인데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부는 이 항량의 아버지란 얘기죠. 어찌 본다면은 항우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죠. 자, 항우가 있고 항우의 막내 삼촌이 있잖아요. 그게 항량이고 항량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연인 거예요. 자, 그죠? 양의 아버지는 초나라 장수였던 항연이라 했습니다. 항연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어떻게 됐다? 위소 구문이에요. 자, 기본 구문이 나오죠. 위 A 소비 A에서 B 당하는 바다다. 진나라 장군 왕전은 바로 이제 진시황의 최측근 그 장군이었죠. 진나라 장군이었던 왕전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바, 죽임을 당하는 바 되었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진시황 봉기에 시황 봉기에는요 항연이 자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항연이 포위가 됐고 결국에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항우봉기 입장에서는 자살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서술보다는 왕전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분들이 진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씨 세세, 항씨는 대대로 이런 얘기죠. 대대로 초나라 장군이었다 그랬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항우는 귀족 가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장군의 가문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근본이 있는 그런 집안이다 볼 수 있습니다. 봉오항, 이건 항은 지명이고요. 항 땅에 봉해져서 이런 봉해져서 피동이죠. 그래서 어는 피동이 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항 땅에 봉해져서 그러므로 항씨라고 성을 항씨라고 불렀다. 자, 성과 씨가 있는데요. 성과 씨가 있는데 구분이 된다 그랬었죠. 여기 여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예전 세계 모계 사회의 유풍이 남아있는 글자들은 요 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씨도 있고 요씨도 있고 요설근이라고 하는 홍루몽을 쓴 작가가 있죠. 뭐 강씨도 있고 또 희씨도 아니고 희씨. 이 희씨가 바로 이제 주나라의 성씨죠. 거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냐 하면은 직업이라든가 관직이라든가 등등등 이것은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성씨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항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이 집안들은 자기들의 성씨를 항성을 취했던 겁니다. 사마씨는요. 사마천은요. 사마라는 벼슬을 맡았기 때문에 사마천이 되는 겁니다. 자, 성과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요거 했고요. 항적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또는 집안이 일정하게 이제 반진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412페이지, 413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는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항적 소시, 학서 불성, 거 학검, 우 불성. 항적은 소시. 어렸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학서 불성. 서를 배웠는데 이루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서의 내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사다. 문학과 역사를 가리킨다. 하나는 진짜 글씨를 가리킨다.
육서라고 보통 그러죠. 상형, 한자의 생성 원리로 얘기하는 그 상형, 지사 이런 것처럼 진짜 글씨를 배운 거고, 여기는 문화로서의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걸 가리킵니다. 학서불성, 그러니까 글씨를 배웠는데 완성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서 거했다. 이 거라는 말의 단어는, 거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요, 413페이지에 나오는 1번 주석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번 주석을 알아두실 상식이 몇 개 있었어요. 거기 고증주에 보면은 우림정옹이 말하기를 고 동방삭전, 동방삭전을 살펴보니 서라고 하는 것은 문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식고인 성명이라 옛사람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설, 어떤 설에는 육서다 그랬습니다. 글씨 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보씨 소요, 보씨는 중국 고대의 그 귀족들의 자제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보씨라고 불렸습니다. 이 보씨가 가르치던 것이었다. 보씨가 글씨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 예악, 사어, 서수, 줄에 나오는 6가지 귀족 자제들을 가르치는 그 과목들이었는데요. 예악, 사어, 서수의 서자도 사실은 이는 문사의 서자가 아니라 글씨를 가리킵니다. 자기 표현을 위한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 항적은 그냥 글씨 배우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라는 것은 작파하고 끝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거기 그 고정주의 두 번째 줄 중간 보면은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파라고 그랬죠. 파라고 하는 것은 끝날 파자입니다. 파하고 학검, 검을 배웠는데 우불성, 또 검수를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항적이 자꾸 뭐 공부를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잠깐 뭔가 딴짓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항량노지, 항량이 노지, 그에게 화를 냅니다. 화가 나서 말합니다. 화를 냈어요. 그러자 저과 항적이 얘기합니다. 항과 얘기하는 거죠. 서, 조기, 기, 성명이, 검, 일인적, 부족학, 학, 만인적 그랬습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조기, 충분하다, 명성, 이름과 성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써있자 앞에 뭘 반다 그랬죠.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는 서는 그로써 명성을 익히고 기록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일인적 부족학. 검은 한 사람이 이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다 뜻입니다. 적이라고 하는 애니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대적하다. 맞서다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 한 사람을 대적할 뿐이라서 부족학, 배우는데 충분치 않다. 학 만인적, 나는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인적, 10,000명을 대적할 것을 배우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항우가 포부가 대단해요. 그렇죠?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검술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글이라고 하는 거는 글씨는 이름 석자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시 이에 항량이 그제야 아니죠. 어시의 항량이 그제야 교적 병법, 항적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거 교자는 사역이 아니고 진짜 가르칠 교자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교자는 사역하는 요 사자 요거하고 이제 거의 동자로 해서 조동사로 많이 썼잖아요. 여기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자 적대희 항적이 크게 기뻐하면서 약지기의했습니다. 대략 그 뜻을 알았다. 즉 병법의 뜻을 알았다. 그러자 또다시 자 우라고 하는 글자 재밌는 거예요. 불긍경학이라. 불긍은 긍자는 달가워하다예요.
달가워하다. 즉 기꺼이 뭐뭐 하다. 붉으니까 기꺼이 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경학. 경자는 끝낼 경자예요. 마칠 경자. 요거는 이제 예컨대 우리가 이 모든 학문을 다 끝마치는 것. 끝까지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그 뜻만 알면 대략적으로 그 뜻만 하면 이 항우죠. 항적이 갖고 있는 이 성품을 좀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인을 대적할 어떤 뭔가를 배우고 싶었어요. 원리를 배우되 대략적으로 그 뜻을 알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끝까지 궁구하는, 끝까지 연마해서 추구하는 어떤 학자나 지략가의 모습은 좀 약간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른바 우리가 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4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일본 고중주에 보면 고중주 1번의 세 번째 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개 치병치진, 군대를 다스리고 진세를 펼쳐서 보이는 데에는 시기소장, 그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였다. 그래서 역전, 최봉, 힘껏 싸워가지고 상대의 예봉을 꺾고, 하지만 꺾을 수는 있지만 부조고 권모라. 권모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쁜 말로 하면 권모술수가 되긴 하지만은 지략이죠. 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정면 충돌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어떨 경우는 우회적으로 돌아서 상대를 공격하기도 해야 되는데 항적은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직진만 있는 거죠. 직진만 있지 이 사람에게는 후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또 정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의 목표는 승리죠. 승리를 위해서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동원되는 것이거든요. 유방의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온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꾀병도 부리고요. 죽은 채도 하고요. 항복도 거짓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항우는 그러질 못해요. 스타일이 다른 거죠. 항량, 상유, 역양체, 내청, 기, 오견, 조구, 서, 저, 역양, 오견, 사마흔, 이고, 사득이 이렇습니다. 항량이 한 번은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일찍이 한 번은 언젠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고 할게요. 항량이 한 번은 역양은 지명입니다. 역양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우두머리든 아니면 졸개든 할 것 없이 다른 데서 전송해 오는 것을 체라고 하죠. 우리도 체포한다면은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딘가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체포에 잡아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붙드는 순간만이 아니라 붙드는 순간은 포고, 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양에서 이제 붙들린 거예요. 뭔가 이제 항량이 어떤 일로 죄를 지었고 역양에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전송해 오는 차였던 거죠. 이해. 그래서 이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양현이라는 곳에 이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서 운송되어서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쳐가는 거죠. 이에 청기오견, 기는 땅 이름이고요. 조구는 사람 이름입니다. 제가 붉은 글씨 써놓은 것은 조구도 여러분의 임명사전에 기록을 해두십시다.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서, 저, 역양, 오견, 사마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청하기를 기땅의 오견, 연자는 이거는 하급 관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냥 오견을 하나 붙여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땅의 오견, 옥관리죠. 옥리입니다. 옥리. 요 연자 대신에 요걸 쓸 수도 있습니다. 옥리. 옥리인 조구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써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구에게 편지를 쓰도록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양의 지금 옥관리인 자기를 지금 가두고 있는 사마흔에게 보내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자는 이를 지라고도 해석을 하고 또는 돌아갈 귀라고도 하는데
요게 좀 더 맞다라고 후대 주석가는 얘기하네요. 단순하게 이를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뜻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항량이 한 번은 이제 역양으로 체포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에 기땅의 옥리였던 조구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써서 역양의 지금 옥리인 사마흔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고 그러한 연유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고는 까닭이죠. 그러한 연유 때문에 써 있자는 까닭입니다. 번역이 뭐로써 다 됩니다. 그러한 연유로서 일은 득이라. 이라고 하는 것은 그칠 짓자입니다. 이제 그 일이 멈추어졌다라는 거죠. 멈추어졌다. 자, 여기에 그 조구라는 사람은 우리 그 413페이지에 주석 3번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 책으로서는 교재는 왼쪽에서 5번째 줄입니다. 전대소가 말하기를 조구는 훗날 초나라의 해춘후 대사마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초나라에서 벼슬 한 사람이에요. 사마흔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사마흔.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고 나서 진 땅을 세수로 나눕니다. 그게 이제 삼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삼진에 세 사람의 장군을 얻다가 배치를 해요. 그래서 장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옹왕이라고 하는 것을 옹을 줘서 옹왕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적왕이라고 임명을 합니다. 세 추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마흔을 어디면 세왕으로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관중 지역의 진 땅을 갖다가 세수로 나눈 다음에 장하는 옹왕으로, 동해는 적왕으로, 사마흔은 세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를 가두고 있는 옥리죠. 삼촌이죠. 항량을 가두었던 옥리였던 사마흔은 훗날 항우의 장군이 되어가지고 삼진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쟁쟁한 인물들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옥리 정도 있고 또 누구의 부탁을 들은 이런 거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득이 잘 기억해 두세요. 이고로 사득이라. 항량살인, 항량이 사람을 죽였는데 여적, 항적과 더불어서 피구와 오중 땅입니다. 지명입니다. 오중 땅에서 원수를 피하고 있었다. 어떤 잘못으로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와 원한을 맺었고 그 원수를 피해서 오중 땅으로 좀 가 있는 상태입니다. 피신가 있는 거죠. 오중 현사대부 개출 항량하라. 오중의 현사대부들이 모두 항량의 밑으로 나왔다는 얘기. 뭐뭐 하라는 것은 항량보다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항량보다 좀 미쳤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항량을 따랐다라도 괜찮습니다. 항량의 아래를 따랐다. 항량의 아래로 따랐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능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항량의 밑에서 나왔다. 또는 항량의 밑에서 드나들었다라는 얘기는 항량의 아랫사람들로서 자처하면서 그와 어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그래서 매오중 유 대요 역급상을 했습니다. 매번 오중 땅에 커다란 요역이나 상이 있으면 요역은 부역을 가리키죠. 부역이나 상이 있으면 항량은 상위 주판, 항량이 늘 주판이 되어서 판이라는 것은 다루다라는 뜻이거든요. 주판이라는 것은 가장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로 맡아 처리하는 거죠. 판이라는 것은 처리할 판자예요. 그래서 주로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몰래 암암리에 이 병법으로 빈객차제 자기 집을 드나드는 빈객이나 자제들을 부룩해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부룩이라는 말은
앞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부서란 말을 쓰지 않으세요? 회사의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니? 라고 하죠. 이 분자는 나눌 부자고요. 서라는 것은 맡을 서자예요. 그러니까 맞죠. 어느 부서, 어떤 일을로 나뉘어진 곳에서 일을 맡고 있는지 물어볼 때 부서를 물어보는 것처럼 부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즉 조직해서 륵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구속하는 겁니다. 약속, 즉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병법으로 빈객 및 자재들을 갖다가 나누어 억제하면서 이 시로 이것으로서 기능,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시황제 유 회계 도절강. 진시황제가 회계를 논일면서 도가 절강을 건넜다. 그래서 절강을 건넜다. 그때 양여적 구관, 항량이 항우와 더불어서 그것을 함께 구경하였는데 관이니까 구경한다는 뜻이겠죠. 구경하였는데 저과 이랬습니다. 항적이 말하기를 피가취이래야 저거 이런 겁니다. 저거 취해서 대신할 만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져다가 내가 그를 대신할 만한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러자 항량 엄기구라 그랬습니다. 엄자는 입을 닫을 엄자죠. 항우의 입을 갖다 확 틀어막는 겁니다. 닫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무망은 하지마. 되죠? 망은 망령될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하지마. 족이라. 족이 걸려 있어. 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가 붙이죠. 우리가 삼족을 멸하잖아요. 씨도 남기지 않고 할 때 삼족을 멸한다 하는데 삼족이 달려 있어. 지금 네가 한 말을 누군가 듣고서 고자질을 하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거덜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무망원 족의 족자 하나만 가지고서 삼족이 관여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좀 장문의 이야기까지도 포괄하니까 사실 한자는 대단히 가성비가 높은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2차 기적 항량은 이것으로서 항적을 기이하게 기특하게 여겼다. 어쨌든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은 정교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항우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잘은 몰라도 저 진시황제의 저 자리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뜻으로 지금 얼핏 얘기한 겁니다. 저괄 항우가 말하기를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적 8척여, 적장 8척여, 영능 강정, 제기 과인, 수 오중자재의 개의 탄적을 이랬습니다. 항적은 키가 8척여, 8자 남짓이니까 한자가 30이랑 8사 30인데 32, 이 32m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의 척도를 다시 좀 더 잘 알아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영능 강정, 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매다, 들다, 매다. 왜 들다란 단어도 있고 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왜 굳이 강이란 말을 썼을까? 힘은 소틀 갖다가 들어가지고 꼬매 놓을 수 있다. 우리가 뭔가 넘기다 할 때 이제 넘기는 것처럼 매다 꽂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이 정을 들어다가 맬 수 있다. 또는 들어맬 수 있고 제기과인 그들의 그의 제기는 다른 사람을 지나쳤다. 수오중자재 비록 오중 땅의 자재들이라 하더라도 개의 탄적이라 모두 이미 벌써 항적을 꺼려 했다 그랬습니다. 오중 땅은 그 훗날 두보도 자기 옛날에 호연지기를 길렀던 장소가 바로 오중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중 땅으로 가고 싶다라는 욕망을 투사한 적이 있죠. 절구라는 시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박이죠. 서창이죠. 서함 천추 만년설이었죠. 그다음에 문박 동어말리수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중 땅은 어쨌든 약간 호골이 많다라고 알려진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항우가 어렸을 때 글씨를 배웠으나 완성하지는 않았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떠나가서는 검을 배웠는데 또 이루지 않았다. 항량이 화가 나서 아니 황적이 말하기를 글씨는 이름을 쓰는데 충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은 한 사람을 대적하니까 배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름 나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붉은색으로 하는 부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또 뭐 빠뜨린 게 있는지 볼까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강이란 글자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들다, 들어 올려 들어다가 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밑천이 되는 가장 아랫 밑천이 되는 군대를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진 2세 원년 7월, 진 2세 원년 7월. 그러니까 시황제가 죽고 호해가 원년이었을 때 그 독사죠. 그 진 2세 원년 7월에, 그러니까 호해가 왕이 된 지 7월에 진섭이 이제 농민 반란을 이제 시작했던 인물이죠. 진섭 세가가 있습니다만은 진섭 등이 기대택 중 대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택에서 이제 봉기를 했다. 2개월이 지난 기 9월에 회계수 문통입니다. 통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문입니다. 성은 회계태수였던 문통이 항량에게 이르기를 강서 땅이 모두 배반했다. 차역 천망진짓이하라. 이것은 바로 하늘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때다.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는 강조예요. 물론 번역은 또한이라고도 되는데요. 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오문 선즉제인 위직 소인 소재라. 오욕발병 사공급 환초장이었습니다. 내 들으니 선즉제인 앞서가면 곧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후즉 위인 소재라. 뒤서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바되다. 요 흔히 위소구문을 하는 용례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즉제인이여 후즉 위인 소재라 해가지고 이게 바로 사기의 항우분계에 나오는 말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욕발 나는 그래서 발병 군대를 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특히 공과 환초로 하여금이랍니다. 공과 환초로 하여금 장군이 되도록 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주석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설명이 4번의 경우에 4번인데요. 주석 보면은 우리 415페이지에 오른쪽에서 6째 줄에 보면 4번 세근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중주를 보니까 강서 개반부터까지 이야기는 이게 회계태수가 이제 이 항량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사실은 항량이 한 말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항량이 이렇게 찬찬히 얘기해 준 거고 항우는 앞서도 봤죠. 회업열전 보셨겠지만은 좀 무책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욕 발병 나는 군대를 펴서 공과 그리고 환초로 하여금 장군으로 삼기를 원하오 그럽니다. 일단 항량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회계 태수가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시 이때 환초 망제 택중이라 환초라는 사람은 도망하여 이 택 못 안에 있었다. 못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회계수가 진짜 태수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에 지금 우리 그 414페이지 2번 주석을 보면 이때는 아직 태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짜를 하나 붙입니다. 가태수다. 그죠?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가짜 태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짜가 왜 붙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기 415페이지 맨 오른쪽 줄에 맨 밑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자라고 하는 것은 자망이 경에서 미즉진이라 그랬습니다. 자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만은 자망은 이거는 자격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망이라고 하는 것은 월망입니다. 월망. 그래서 자격이 가벼워서 아직 진짜 그 실직에 나아가기는 어려웠던 인물에다 가짜를 써서 표시하는 그런 사례, 역사서의 예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택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나 이것은 숨어 지내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연못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숨어서 지내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양활, 항량이 말하기를 환초망, 인막지기처, 독지, 독적, 지지. 이제 그 태수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초가 도망을 했는데 사람들 가운데 막 어느 누구도 아는 이가 없다. 무엇을? 제압을 아는 경우가 없다. 남들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만 유독 항정만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내 출 개적 항량이 이에 밖으로 나와서 여기 재밌는 말입니다. 항적에게 타일르기를 지검 거외대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하는 내용이겠죠. 어찌 보면은 검을 지니고 바깥에 있으면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양부입 항량이 다시 들어가서 여수 좌활 태수와 더불어 앉아서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청, 소적, 사, 수명, 소, 환소. 나는 청컨대 즉 이게 이 왕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컨대 항적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주어 환초를 부르게 시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적에게 퇴소하고 앉아가지고 자, 내 조카인 항적에게 일을 시키면 잘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할 말하기를 낙 좋다. 양소적이 그러니까 항량이 들어가서 항량이 그 항적을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수유 잠깐 사이에 약간 시간이 흐르고 여기에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잠깐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양순적을 항량이 항적에게 눈을 돌렸다. 순이라는 것은 눈을 돌리는 겁니다. 동목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면서 이렇게 눈짓으로 오른쪽 이렇게 이게 뭔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서 가행의 해서 실행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둘 사이는 좀 많이 통했던 모양이에요. 보겠습니다. 어시에 이에 항적 수발검 참수두 항적이 마침내 급기야 이거는 급기야 마침내 드디어 발검 검을 뽑아서 수두 태수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항량지 수두 항량이 그 지키던 태수의 머리를 들고서 패기 인수
그가 차던 인끈을 자기가 딱 허리춤에 두른 거죠. 차고는 차왔다. 문화, 대경, 요란, 적, 소, 격살, 수십 백인. 그 문화에는 크게 깜짝 놀라 막 요란하게 이렇게 좀 시끌벅적 웅성거린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적수 격살, 항적이 격살, 쳐 죽인 사람이 수십 백인이었다. 수십 백인은 얼마를 가리킬까요? 숫자가 갑자기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100, 200, 300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뭐 100 넘어 100 넘어 단위를 얘기할까요? 이렇게 수십 배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100이 될 때까지의 수 가운데서 바로 서너 번 정도의 뒷자리에 나온 책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십 배기는 100은 안 되고 그 밑에 있으면서 그 각종 나눔도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십 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일부 중 개습복 그랬습니다. 한 개의 부 안에 사람들이 모두 덜덜 떨면서 복종했다.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그리고 막감기라. 막 최상급 부정이죠. 아무도 감히 몸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다. 양내 소, 고, 지, 호리 항량이 이에 소 불렀다. 누구를? 옛날에 알던 바 지분량을 지홀이죠. 옛날에 알고 있던 호리를 부른 겁니다. 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 토처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죠. 이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의, 소위, 기, 대사, 수거, 오중병, 유시하기를 달래기를 뭐뭐로써 했다. 이 소위, 기, 대사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위하여 대사를 일으킨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소는 하나고 위기대사라고 하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량이 이에 옛날에 알던 바 호리를 불러서는 효유하기를 누군가를 위하여 이 대세를 일으켰다라는 것임으로써 가르쳐 주었다. 드디어 오중의 병사들을 내가 일으키고 사인 가수 불하여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못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오중의 병을 그러니까 오중 땅에 이제 군인들을 갖다가 이제 등용하거나 기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인수 하연 득 정병 8천인 사람으로 하여금 하현을 수습하여 하연에 있는 사람들을 수습한 거겠죠. 하연을 수습하여 득병정 8천인 정예로운 병장 8천 사람을 8천 명을 구하였고 자, 양 부서 오중 호걸 위 태위 교위 후 삼아 항량이 부서했다. 자, 부서 어려운 말입니다.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요. 아까는 뭐 나왔었죠? 아까 전에 부서라고 안 나오고 부륵이라고 나왔었어요.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자에다가 아까 륵자가 나왔었어요. 륵자가 지금 여기는 부서라고 나왔잖아요. 더 많이 쓰면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부하여 이게 됩니다. 분부하여 분부하다 이 부도 되고요. 부도 됩니다. 륵이나 서나 모두 처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항량이 오중의 호걸들을 나누어 배치하여서 누구는 교위로, 누구는 후로, 누구는 사마로 삼았다.
유일은 이때 율은 영어의 certain이에요. certain.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부등용 등용될 수 없었다. 그러자 자언어 영활 양 자언어 양 항야에게 자신을 말하면서입니다. 자신을 말하는 거죠. 말했다. 양활 항량이 말하기를 전시모상 사공 주모사 불능판 전에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공으로 하여금 주판하도록 시켰는데 불능판 잘 처리할 수 없었다. 잘 처리하지 못했다. 2차로 이것을 이유로 해서 불임용공이라 공을 기용하여 쓰지 않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를 시켜봐가지고 잘 처리하는가 아는가를 기억해 놨다가 이 사람을 내가 어딘가 기용을 해야 될 때 그걸 참작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중내괴북이라. 다들 앙앙불락 했거든요. 왜 남의 땅에 와서 놀다가 우리 태수를 죽이고 그 땅에 있던 군인들을 지거신양 다 이제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좀 났는데 나는 그렇게 화를 내지 말라. 지금 천하가 막 전쟁을 휘몰아치고 있는데 옛나라만 편안한 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설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에 모두 복종하였다. 어시에 양이 회계수, 항양이 회계의 태수가 되고 항적 위비장, 적위비장, 항적은 비장이 되었다. 그리고 순하연이라. 이 순자가 따를 순자거든요. 따를 순자인데 여기서는 경략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략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략하다. 여러분이 또 하나 아까 요 글자를 좀 말씀드리겠네요. 이 음이 여기 현으로 돼 있잖아요. 이 현으로 돼 있으면 이 글자가 원래 아찌랄 현자예요. 아찌랄 현자인데 이 다른 의미 하나 있어요. 순이라고 하면은 눈짓하는 겁니다. 눈짓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이럴 때는 순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두 개의 의미 있다. 하나는 아찔하다 할 때는 현으로 읽고 누군가에게 눈짓으로 표현해 가지고 상대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눈짓할 순으로 봅니다. 이때 그리고 밑에 있는 하연의 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순에 도운다. 비공식적으로 도우는 거죠. 공식적으로 다른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임금밖에 없어요. 그죠? 뭐 내가 청나라도 그죠? 여하간 요 글자를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하연도 한번 볼게요. 하연도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고중주의 10번인데요. 415페이지 10번 줄 왼쪽에서 넷째 줄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 제연, 사방에 있는 여러 현들인데 비군, 소도, 군의 관할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 사방에 놓여져 있는 군, 어느 특정한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에 놓여 있는 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직접적으로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그 부근에 있는 현들을 이제 하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연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지금 여기 어디부터 한번 다시 해드리냐면은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여기서부터요. 항량이 말하기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항량이 말하기를 환초가 도망했는데 사람들 가운데 막자 어느 누구도 그 장소를 알지 못하는데 유독 항정만이 그것을 알고 있다. 독자하고 사실은 이자가 호응합니다. 항량이 이에 나와서 항적에게
경계하기를 검을 지니고 밖에 거처하면서 밖에 있으면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실 말하는 내용, 훈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량이 다시 들어가서 태수와 더불어 앉아서 얘기하기를 청컨대 항적을 불러 명을 주어서 환초를 부르게 하시지요 그랬어요. 항적을 드릴 명분을 찾은 거죠. 수아 태수가 말이다. 낙 좋다. 그죠? 항량이 항적을 들어오라고 불렀고 잠깐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흐르던 사이에 항량이 항저에게 눈짓으로 하자 가행이 칠 때다 하는 얘기죠. 어시에 이에 항적이 드디어 검을 뽑아서 태수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이 태수의 머리를 가지고서 또 그의 인근을 차고는 문하의 사람들이 크게 깜짝 놀라 소란스러웠고 항적이 쳐 죽인 사람이 수십 백인이었다. 수십 백은 여하튼 100 이하로 해서 80, 90에 이르기까지의 숫자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죠. 그러니까 8, 90, 그러니까 수십,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80, 90에 이르기까지 100 이하로 80, 90에 이르기까지의 그 어둠의 숫자를 수십 백이라고 합니다. 일부 가운데는 일부 중 이 태수부겠죠. 태수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떨며 엎드렸고 복종했고 아무도 감히 일어나지 못했다. 사실 이거는 엎드릴 복자가 훨씬 낫네요. 실상으로는 엎드렸고 일어나지 못해. 여기 두 개가 서로 대가 되네요. 항량이 이에 전에 알던 그 이 호리들을 불러서는 일러 타이르기를 위하여 큰 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으로써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유를 있다라는 거죠. 내가 대사를 일으킨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위기 대사. 직역하면 이거 위하여 대사를 일으킨 바, 그죠? 이거로써 했던 얘기죠. 드디어 오중의 병사를 수고 들어올렸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연을 거두도록 하여 정병 8,000인을 얻었다. 이게 가장 큰 미천이죠. 이 항량 항우가 이제 이 초안 전쟁에 들어설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미천이 바로 이 8,000명입니다. 항량이 오중의 후골들을 나누어 안배하고는 교위 후 사마로 삼았다. 어떤 사람이 기용될 수 없었는데 자신을 항량에게 하소연했다. 항량이 말하기를 전날에 누군가의 상에 있을 때 그대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어. 이 때문에 그대를 임용하지 않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제 사람들이 이 지금 처사들이 공평한 줄 알고 그제야 모두 이때는 엎드렸다 또는 복종했다 됩니다. 어시 이에 항량이 회개 태수가 되었고 항적은 비장이 되었으면서 하현을 이 두루 경략했다. 다니면서 이제 약간 통제를 한 겁니다. 이제 항우가 이제 처음으로 군사들을 거느리고서 이제 어느 특정한 지역을 차지해서 거점으로 삼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진나라 군대와 싸우는 장면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